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갈 거고요. 또, 한 250문제 정도 풀고 난 다음에는요, 적중 예상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기초를 다져야 되고. 그렇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기출문제는 또 다른 모의고사다. 나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먼저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참여하신 분들, 또 동영상을 보신 분들 같이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기출문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가도록 할게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선사시대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건 되게 난이도를 조절할 때 가장 낮은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 할까요? 누구나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문제 중에서 다 맞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가장 먼저 구분하는 건데요. 요거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시기의 생활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작년도 우리 국가직 기출문제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는 동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적지 이름이죠. 수업 시간에 다 주긴 합니다만, 되게 발음이 좀 어렵죠? 네.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동광진. 발음 좀 이상하죠? 동관진. 아주 천천히 읽어야만 발음이 제대로 된 유적지 이름이 나오는데 되게, 빠른 이름을 했을 경우에 되게 어려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석기 겁니다. 동광진. 작년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릴 것이다. 근데 발음이 되게 어려운 지명이 나오면 구석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35년 두만강가의 함경북도 정선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이 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돼요. 발견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석기와 골각기가 이제 발견됐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구석기만 갖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반달돌칼 나왔죠? 반달돌칼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건 보름달이죠. 그죠? 보름달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고 이거 없애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요거만 딱 남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집어넣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돌칼 하면 꼭 생각하세요. 변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변홍사를 물어본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동기입니다. 1번 지문에 두 번째, 넓적한 돌 갈판에 옥수수를 갈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갈판과 갈돌에 대한 부분이죠. 갈판, 갈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갈돌, 그 다음에 갈판, 돌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열매들을 갈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넓적한 갈판에 옥수수, 옥수수를 갈아 먹었다.
가능하죠. 네. 이게 어느 시대에 물어본 거죠? 이거 신석기입니다. 네. 이 갈판과 갈돌에 대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적지가 진주 상천리. 유적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문제 풀이기 때문에. 진주, 그다음에 창녕의 비봉리. 진주 상천리, 그다음에 창녕의 비봉리 같은 동네들이 신석기를 대표하는 갈판과 갈돌이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네, 구석기죠.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네, 생활을 영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영원 숭배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흙 글단에 매장하여야 했습니다. 영원 숭배 사상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영원 숭배 사상이라든가 토템이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샤머니즘, 무당에 관련된 부분,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우리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영혼 숭배 사상, 또 영혼 불멸 사상, 이런 사상 신석기다. 자, 됐죠?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와 관련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제 경찰 간부보 시험 문제인데요. 그 경찰 간부보 시험 문제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쉬운 거하고 아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 분류로 나오는데요. 아주 최상급 문제이거나 아예 그냥 낮은 시험 문제 수준이라 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사시대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직렬의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셔야 된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구석기 관련된 것. 1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을 평남, 상원, 거음모로 동굴.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경기 연천 정곡리.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공주 석장리를 대표합니다. 두 번째,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지르고 살았습니다. 얘들 아직 주택이 나타나지 않았죠? 강가에 막집을 살았다. 처음에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됐으나 점차 뗀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을 떼어서 썼다. 뗀석기,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뗀석기를 약간 자기 용도에 맞게끔 갈았다. 간석기, 이건 신석기라고 하죠. 구분하셔야 되죠. 네. 뗀석기, 간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 정도 부분을 떼어 썼다. 이렇게 구석기. 요때 쓴 부분을 내 용도에 맞게끔 잘 갈았다. 간석기.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번. 주먹도끼, 자르개 등은 사냥도구이고 글개, 밀개 등은 대표적인 조리도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문제거든요. 그 쉽게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부엌에서 쓰는 도구와 우리 싱크대 위에 있는 도구와 아버님이 사냥하기엔 창고에 넣은 연장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쓰는 도구와 동물을 잡기 위한 연장이 장소가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구분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는 창고에 따로 있어야 되겠죠. 아버님이 사냥하는 것도, 그죠? 주먹도끼, 집게. 주먹도끼, 집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주먹도끼, 찌르개, 네. 집게, 찌르개, 네, 이렇게. 전부 다 사냥용 도구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용 도구는 자르개, 밀개, 글개 같은 게 되겠죠. 네. 네. 구분하시면 돼요. 네. 사냥용과 그 다음에 조리용 도구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 내용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네, 선사시대는 거의 시대를 묻는 겁니다. 뭐 유물 또는 유적지를 던져주고 시대가 뭐냐,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유적지 상원 거모로 동굴,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상원 거모로 동굴 대표적인 구석 유적지다. 그러면 경기도 연천 정곡이도 마찬가지, 가장 대표적인 구석 유적지다. 연천 정곡은 특히 모비우스 이론이 깨졌죠. 연천 전공리는 보통 동아시아 국가는 요것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주먹토끼는 주로 서양 애들에 의해서 나오는 도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우수한 또는 우중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는 열등한 민족들이 주로 사용한 도구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연천 전공리에서도 이게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 머비우스 이론은 파괴됐다. 구석기를 대피하는 유적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서 모든 수험생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생활, 동굴이나 강가에서 먹이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니까 도구, 뗀석기와 뼈, 연못 등을 사용했다. 당연히 구석기입니다. 1번 고인돌을 조성하였다. 청동기고요. 빗살무늬, 당연히 신석기를 대표하는 중대, 신석기 중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봐요. 토기도 신석기를 대표하는 거죠. 신석기에서도 전기 있고 중기 있고 후기 있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석기도요. 요게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열 얇은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에요. 물결무늬 이렇게 구분하실 것. 신석기에도 무조건 도구만 외울 게 아니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시켜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소방이나 경찰 같은 문제에서 자주 말장난 치는 문제들이니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 민무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민무늬는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건 청동기. 아셨죠? 이른이 들어가게 되면 신석기 전기,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도전은 철기를 대표합니다. 자, 봐요. 철기는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명철, 한철, 널철.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에 합해했던 명도전이 우리나라에 발견됐다는 것. 오수전, 한나라에. 발량전, 진나라 협회. 이런 게 발견됐다는 얘기는 중국과 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국 화폐, 다 중국 화폐니까. 우리나라의 한자가 처음으로 철기시대에 유입됐다는 것.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서 나왔다는 붓. 그 다음에 진과, 진나라 창에 글자 한자가 쓰여있다.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있다. 이렇게 진. 널 무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땅을 파고 관에다가 시신을 넣고 봉투를 하는 무덤. 널 무덤이다. 동무덤도 있죠. 온간을 쓰는 것들이죠. 기본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명철, 한철, 널철 전부 다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다. 그 다음에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하기도 했다. 구석기가 가장 대표한 게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먹도끼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주먹으로, 네, 주먹으로 도끼를 만들었다. 봐요. 손으로 이걸 잡을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면이 전부 다 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날카롭게. 네, 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칼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먹도끼. 동물을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네, 뼈를 절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게 주먹도끼이다. 구석기를 대표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문제 4번 갑니다. 자, 보기 유물들이 발견된 시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른 민무늬가 나와 있네요. 이른 민무늬 여기 있죠? 네, 신석기를 대표하겠죠? 덧무늬 토기. 네, 덧무늬는 약간, 네, 문양을 둬가지고 약간 장식성을 가하는 것들이고요. 눌러찍기 무늬. 네, 눌러찍기 무늬. 이건 아빈문토기라고도 합니다. 아빈문토기. 한자로 하면 아빈문토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신석기 그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은요, 청동기 후기부터, 네. 청동기 후기부터 철기시대 초기까지 사용됐던 가장 대표적인 게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마찬가지. 고인돌과 돌널 무덤. 네, 청동기를 대표하죠. 그 다음에 공주 석장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특히 청원 두루봉에서는 흥수아이로 명명된 아이 시신의 두구가 발견되는데, 여기는 국화꽃 씨가 뿌려져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구석견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느 정도 장례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견들 하면 약간 미개인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장례를 치를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해 보는 거죠. 갈돌과 갈팡. 네, 방금 요구했던 것, 신석기에 가장 대표. 문제 계속, 기출문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네, 같은 해에도 이렇게 같은 유형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갈팡과 갈돌이 잘 나온 이유는 이게 수업 시간에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한능금에 기출됐단 말이에요. 네, 한능금에 나온 기출문제는 그 이듬해나 그 다음 해에 분명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적용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능금은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걸 우리 공무원 시험을 넣게 되면 그림보다는 글로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능금 기출문제도 한 번씩 쭉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다음 연도에 예상 문제를 트렌드를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5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진 시대의 사회보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 시대의 항해도에 봉산 집탄이 이렇게 문장이, 지문이, 사료가 길어지죠? 길어지면 읽는데 이게 30초 걸린다고. 그 다음에 지문 이름도 30초 걸린다고. 1분 걸린다고요. 앞에 선사시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분량에서도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은 절대로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키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또 내가 아는 단어들이에요. 키가 되는 단어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추해 가는 거예요. 유추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봐요. 봉산의 집탐리.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인데, 보세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거든요. 이렇게. 예. 봉산의 집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는 신석기를 대표한다. 불에 걸린 접살이 발견되었다. 봉평 신탄조,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유적지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상에 이럴 때는 좀 필요해요. 네. 자, 탄화된 접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옳지 않은 것. 집터는 되게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며 움집의 중앙에 하덕이 있습니다. 구석기들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집자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모습인 반면에 이런 게 남아있죠. 움집 형태, 바닥은 원형이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맞고요. 두 번째,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이거 그 농기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가을에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했다. 이건 청동기로 가야 되겠죠. 반달 돌칼이 나오게 되면. 그죠? 네. 그 농기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농기구.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석기의 농기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주로 하는 게 수렵, 그 다음에 어로, 그 다음에 채집이거든요. 네. 굳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애들은. 신석기는 농사가 시작됐죠. 네, 농경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조, 피, 수수가 신석기 후기에 시작됐습니다. 주로 목기, 그 다음에 석기, 목기나 석기 등을 주로. 그러니까 나무, 그 다음에 돌. 청동기 갈까요? 청동기도 마찬가지. 목기, 그 다음에 석기. 그 다음에 철기 가면, 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됐던 거 어떻게 될까? 네. 그동안에 사용됐던 청동기는 어떻게 될까? 청동기는 의기야 되죠. 즉, 그릇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주로 이게 보통 검을 만드는 게 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청동, 검을 주로 사용했던 반면에 이제는 이 검은 제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의식용으로 제사용 그릇 사용되는 것 뿐이었다. 철제 농기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농기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태양의 물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하는 원시 신앙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신석기 시대입니다. 흑요 속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흑요 속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두 가지가 있죠. 백두산하고, 네. 일본 규슈에서 오는 것. 네.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위에서 주로 사용됐던 것들은 주로 백두산에 나온 흑요석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한강이라면 일본 규슈산이 주로 많이 사용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야 우리가 걸어서 충분히 흑요석을 구할 수 있는데 일본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신석기가 되면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요. 네, 예전에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죠? 교역의 증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비봉리에서 배가 하나 발견됐죠. 창녕 비봉리에서 배가 발견됐는데 이게 방사선 동면수 결과 측정 연도를 봤더니 신석기와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규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래가 있었음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다. 됐죠? 6번 가겠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신석기 문화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기원전 70만 전이다 그랬습니다. 네, 구석기가 70만 년 전이에요. 빛입니다. Before century, 기원 전. 신석기가 8,000년 전. 8,000년에서 우리가 보통 1만 년까지 현재 측정되고 있죠. 최근에는 1만 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나요? 7 다음에 8.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주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70만 년 전, 그 다음에 8,000년 전, 또는 1만 년 전. 1번 지점이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기출 문제인데요. 약간 좀, 뭐라죠? 예전의 출제 패턴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갈판, 갈돌, 움집,
농경생활, 그 다음에 고기잡이를 생겼다. 7번 문제 갈게요. 선사시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치 않는 것. 작년에 경찰 문제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주로 제주 고산리나 양양 고산지대에서 목책과 한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청동기입니다. 이건 마찬가지 한능검의 기출이에요. 네.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고 문제풀이도 했던 것들인데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청동기를 대표합니다. 봐요. 자, 우리 부족이 여기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 옹기종이 막 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청동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 물을 가둬놨습니다. 이걸 한호라고 합니다. 이유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책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를 뾰족하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뾰족하게 세워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목적을, 요즘 말로 하면 바리게이트 정도, 좀 더 큰 바리게이트, 끝부분이 뾰족한 바리게이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 뭐죠? 자기 부족을 보호할 능력들이 등장하고 있죠. 청동기를 대표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청동시대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너무 쉽다. 이거 7급 기출인데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장이 출현했다. 답은 1번입니다. 빗살문 신석기, 철제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 철기, 주로 동굴, 사냥과 채집, 구석기를 대표합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자, 이어서 이제 국가 형성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9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곡식으로 배상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남의 집에 여자면 비로 삼습니다. 상해죄와 그 다음에 절도죄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죄와 절도죄.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죄, 절도죄, 그 다음에 상해죄. 총 8가지 법 중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건 이거죠. 살인, 절도, 상해죄.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10월에 무천, 제천 행사인데요. 네, 무천은 동해입니다. 다 기본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들이죠. 네. 부여, 고구려, 동해, 삼안. 네. 부인을 알다시피 영고, 네, 12월에, 고구려 동맹, 10월에, 동해, 무천, 10월에. 삼안은 2가지가 있죠. 네. 수린날, 그 다음에 계절제, 5월, 그 다음에 10월. 예, 문제풀이 정도 여러분들이 왔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되겠죠. 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 대부분 추수는 10월에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12월이잖아요. 네, 은력의 영향이죠. 네. 은력은 유일하게 1년을 12개월로 보고 있죠. 1년을 1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에 대한 얘기. 자,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무천, 여기 있네요. 동해겠네요. 틀렸죠. 두 번째,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는 풍습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재작년에는 문제 뜨거웠던 부분이죠. 고구려 부여 공통적으로 형사치수죠.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장가든다. 장가들 치자죠. 네, 고구려와 부여와 그 다음에 네, 이제 흉노족들,
예. 이민족이든 흉노족들이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죠. 예. 고구려, 부여, 흉노족들. 주로 이런 나라들은 반농, 반목 국가들입니다. 예. 반농, 반목 국가들이 주로 이런 형사치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노동력 확보죠. 왜냐면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가 재혼하게 되면 어린 조카들마저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의 상당수가 어렸을 때도 말을 타고 양치기를 하거든요. 노동력이 상실되면 그걸 누가 메꾸겠습니까?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를 통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고구려. 왕 밑에 국무를 관장하는 상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 고조선의 관직이 보겠습니다. 비왕이라는 게 하나 있고 비왕, 그죠? 그 다음에 상, 장군, 박사 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비왕은 부왕적 존재죠. 부왕적 존재. 왕이 유고시에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상, 그 다음에 장군, 박사는 지방관을 의미합니다. 중앙의 관료들이죠. 상은 장군물에 뭐 무산이가 당연히 할 거고요. 박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방관을 지칭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문제 10번. 자, 역사의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옳게 나열한 것. 보겠습니다. 비파형 동금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파형 동금과 고조선 시기에 비파형 동금과 고인돌의 분포를 알 수 있다. BC 4세기 돼야 되겠죠. BC 4세기에는 고조선은 북경 부근에 연과 대등할 정도로 강경한 나라였다. 고조선이 제일 잘 나갔던 시기죠. 이때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비파형 동금을 통해서 우리 고조선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여동요소 우리 한반도 북부지방이다. 두 번째, 이만조선이 고조선 준왕을 축적한 스스로 왕이 됐다. 이건 BC 2세기 이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나라 장수 진교의 친율 요동 이철률 상실했다. BC 3세기 진교에 들어와서 우리 고조선의 영토가 상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 나오죠. 4세기, 3세기, 2세기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끌고 한해 투항했다. 예의 남녀가 이게 기원전 128년 그리고 잠깐만요. 예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끌고 한나라를 투항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지역을 창해군으로 설치하죠. 지도를 살짝 그리면 이거예요. 이 압록강 이 부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나라가 하나 있었다. 그 나라 이름이 예라고 하는 나라이다. 예라는 나라가 이렇게 투항했다는 거예요. 한해. 투항했고 여기는 한나라들이 그 지역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창해군 설치했다. 그래서 이 집 고조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고조선 맞아요. 고조선인데 왜 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고조선은 뭐죠? 우리 알다시피 연맹국가예요. 몇 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뜻이죠.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곰하고 호랑이 토테미즘 사상도 우리 잠깐 언급, 이것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동굴에서 뭐 쑥가다고 마늘을 먹고 사람 되지는 않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곰 부족이 호랑이 부족에 동맹을 하자고 권했을 거예요. 근데 너 싫어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난 싫어하고. 결과적으로 반목이 됐겠죠. 마찬가지죠. 연맹국가가 A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건 BC 108년이죠.
BC 108년. 예. 이만의 손자이죠. 예. 니계상 3이 자객을 보내서 우구왕을 제거하죠. 네. 니계상 3도의 잘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니계상은 지방 간의 직책 정도 봅니다. 네. 니계상 3. 마지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현존하는 사서 중 고조선에 대한 사실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관자이다. 관자이다. 볼까요? 산해경, 그 다음에 관자. BC 8세기. BC입니다. 산해경에는 동의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죠. 우리 민족이 동의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조선이 기록나죠. 둘 중에 다 나오지 않고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럼 맞아요. 이 질문 맞아요.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이만조선은 2번입니다. 2번. 고조선, 이만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다. 철기가 처음 유입된 것 5세기. 철기가 본격 유입된 시기 2세기 이만조선.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3번 지문. 요령지방과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맞죠? 요동지방에서 성장해서 아마 대동강 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대동강 이동설을 가장 최근의 학설을 보고 있죠. 동국통감, 삼국상의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삼국사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당군제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나오죠. 신의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겠다. 기신신사 이상은 신의한 얘기 기록하지 않겠다. 삼국사기는 왜? 정사잖아요. 국가에서 만드는 편찬사업에서 만든 정사잖아요. 야사인 삼국유사에 등장해야 되겠죠. 삼국유사에는 이제 당군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죠.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동국통감 삼국사기에서 삼국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군에 대한 얘기가 당군 기록을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당군을 기록한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삼국유사 들어가야 됩니다. 삼국유사.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왔던 동국통감도 들어갑니다. 동국통감. 그 다음에 제양운기. 제양운기 시대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원간섭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응제시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역사 책에도 나와 있죠. 위서. 이 정도는 우리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간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 옳지 않은 것. 이건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또 나오네요. 고조선의 살인상해 절도죄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연고라는 제천형사였다. 고조선의 제천형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부여, 고구려, 동해, 삼한 정도 4개 나라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 중시, 형별과 노비 존재 계급사회,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상대부 장군. 네, 하나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박사. 추가해봐. 박사는 지방관을 의미합니다. 우려하는 그 박사가 아니고요. 네. 13번. 다음 국가에 대해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네, 이것도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네,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이 출처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을 통해서 고조선 세력 범위죠. 네, 맞는 질문이죠. 니은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의 기록이 남아있다. 아까 얘기했죠. 정사인 삼국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신기하고 이상한,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이런 거 적지 않겠다는 얘기야. 디귿번 한서지리지에 해당 국가의 법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고라는 사람은 한서지리지 얘기입니다. 한서지리지에 8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지는 인문지리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적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 마가우가, 저가, 구가 존재했다. 고조선에 이런 거 없어요. 마가우, 저가는 부여입니다. 사출도입니다. 힘있는 네 부족들이 왕과 함께 국가를 형성한 나라 부여입니다. 미음본 중국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서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는 숭하강 상류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성장하여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다. 농경과 목축, 반농, 반목. 숭하강, 우리말로 보면 송하강이죠. 이겁니다. 이게 숭어라고 그러죠. 숭어강. 허자가 강하자이기 때문에 우리 발음은 송하강이 되는 거고 숭허라고 되어 있죠. 이름 되게 예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하수래입니다. 여기 주몽이 탈출했던 장소입니다. 주몽이 막 쫓겨온다고, 북부에서 쫓겨온다고. 이때 이제 막다른 길이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거북이들이 나타나서 타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했던 기억나세요? 이게 숭어입니다.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여가 송하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고요. 반농, 반목 국가였다.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것. 매년 12월에 연고라는 제천에서 맞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옥제. 그걸 서옥제라고 그러죠. 결혼 풍습이죠.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남자 장인어른 집 옆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서자가 남편 서자입니다. 남편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특산물로 당군, 가마, 반어피, 동해입니다. 당군, 가마, 반어피. 당군, 박달나무로 만든 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하마는 초록말, 과일나무를 지나가도 말이 닿지 않죠. 되게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 표범 가죽을 얘기합니다. 신지읍차라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사만시대 얘기합니다. 마한, 변한 지나갈 때 신지, 견지, 읍차, 부래, 대족장들, 그 다음에 소족장들,
요즘 말로는 큰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 여기는 작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복이 설명한 나라의 법률로 가장 옳지 않는 겁니다. 을력을 사용했다고 그러네요. 을력. 은나라의 달력을 사용했다. 이들은 1년을 12개월로 잡더라. 그 다음에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영고라고 하는 게 있었다. 영고. 예, 제철 행사. 형옥이란 얘기는 깜빵이죠. 감옥입니다. 부에는 감옥이 존재합니다. 기억하시라겠습니다. 고글에는 감옥이 존재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 세 글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옳지 않은 것.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갖게 됐다. 곡식으로 갖는 것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8조법. 1번 집은 틀렸습니다. 도적죄라는 자는 12배. 일책 12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절도죄에 대한 부분. 절도죄. 노비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일책 12법. 12배를 갚는 것. 살벌하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백제가 그나마 좀 합리적이죠. 일책 2법. 일책 2법 정도, 이렇게. 되게 할 게 많죠? 네, 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형벌이 매우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은 노비를 삼는다. 남녀간에 간음을 하거나 투기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습니다. 부의 풍습이고요. 16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감옥 하나 있네요. 12배를 갚네요. 그 다음에 여름에 상을 당하면 얼음을 사용했네요. 부족 장들이나 왕이 죽었을 때 부염입니다. 국왕의 장래 옷값을 사용했다. 화려한 옥으로 두르는 장래 용품을 사용했다.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간석에 넣어 매장하였다. 가족 공동묘죠. 옥저입니다. 2번 질문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을 실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우제점법. 3번 질문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우제점법에 별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점법은 고구려와 부여를 대표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7번. 다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전형적인 경찰 시험 문제 스타일인데 작년 경간부에 이걸 그대로 출제했어요.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있는데 거의 유사한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되게 경찰 문제 중에 한국사 문제, 그 다음 뭐 형법 문제를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 되게 어렵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꼼꼼하게 다 지문을 읽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되게 불편한 문제이기도 한데 또 나왔습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보겠습니다. 가. 옥저는 토지가 비옥하여 해산물이 풍부하여 매년 10월에 무천은 옥저가 아니라 동해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고구려에서는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 행사가 12월은 부여입니다. 틀렸습니다. 삼안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진안에서는 철이 많이 사용됩니다. 진안이 아니라 변안입니다. 오늘날의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됩니다. 동해는 조계원, 부여는 쫑화강리 평야지를 선정했다. 라마 두 개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를 좀 끝내고 싶어서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 이 나라는
대군 왕이 없으며 음락에 각각 대를 잇는 장수가 있다. 이날의 토지는 비옥,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서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 굳세고勇猛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 우리 육군이죠. 지금 보병을 잘한다. 보전을 잘한다. 음식, 주거, 의복에 거의 고을에 흡사하다. 그들은 장사 지낼 적에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닫는다. 옥저에 대한 사료입니다. 옳은 것, 민며느리 제도를 들 수 있겠죠? 옥저 하면 꼭 떠오르는 단어들 제가 애우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옥저에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신앙이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쌀을 집어넣었다.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옥저는 딱 나올 수 있는 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옥저, 민며느리 제, 영혼 불멸 신앙, 영혼 불멸 신앙 이렇게 쌀을 집어넣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네, 너무 쉬워서요, 이 정도.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